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이상합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 믿기 힘든 시장의 최신 동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혼돈부터 전국적인 양극화까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퀴즈부터 하나 내볼게요. 1월 넷째 주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강남이라고 하시겠죠? 당연히요. 그런데요, 이번 주는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말 완전히요. 자, 이 숫자 보이세요? 플러스 3.3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 일주일 만에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관악구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만 해도 여기 마이너스였거든요. 하락세였던 곳이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 관악구의 급등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서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가격 혼돈, 그 퍼즐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관악구, 성북구, 성동구는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우리가 흔히 부촌이라고 생각하는 서초구나 마포구 같은 곳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 시장이 완전히 제각각 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서울이 이렇게 뜨거우면 경기도도 난리 아니야?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랑 신도시를 봤더니 와, 완전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기 신도시, 경기도 전부 상승세가 확 꺾였어요. 지난주랑 비교하면 거의 멈췄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러니까 서울의 열기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좀 식어가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도 또 예외가 있어요. 시장이 참 복잡하죠? 수도권 전체는 좀 조용한데 하남, 여주, 이천 이런 곳들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오히려 막 불이 붙고 있어요. 정말 지역별로 따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볼까요?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 지도를 펼쳐보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양극화라는 현상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야, 이건 정말 극명하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경남이랑 광주는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경북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거죠. 정말로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다른 부동산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혼란스럽죠. 지금까지 우리가 현상, 즉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유, 왜 그런지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건데요.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예요. 풍선 한쪽을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이 뽁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 시장에선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1단계, 강남 같은 핵심 지역 집값이 와, 이건 월급 모아서는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비싸져요. 이게 바로 누르는 힘이죠. 그럼 2단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살 집은 필요하니까 그나마 좀 만만한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사람들이 관악구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까운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집값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듯이 오르는 거죠. 아까 봤던 관악구 급등이 바로 이 현상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요, 단순히 서울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찾는 집의 종류까지 바꾸고 있다는 거죠. 8.42%. 이게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 수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는 안 되겠다. 그럼 아파트처럼 넓게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찾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 아파트 시장을 누르니까 그 압력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뻥 하고 튀어나온 거죠. 풍선 효과가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주택 종류까지 넘나들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정말 복잡하죠. 지금까지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지켜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그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다음 주 시장 뉴스를 보실 때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서울 외곽 지역들. 이 상승세가 계속 번져 나갈까요? 둘째, 수도권. 지금 이 주춤하는 분위기가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하락세로 접어드는 걸까요? 셋째, 전국적인 격차. 지금도 심한데 이게 더 벌어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설 연휴잖아요. 이 연휴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죠. 이 움직임이 만들어낸 지금의 극심한 양극화. 과연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혼란일까요? 아니면 이게 바로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 시장에 그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